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서정의 투자교실 담임 선생님, 서재영 대표 모시고 증시 시황 살펴보고 또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기업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최근에 보면 지수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횡보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차별화라고 할까요? 되는 기업은 참 주가가 많이 오르고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제가 오늘 좋습니다. 옷 색깔도 조금 예. 신경을 썼습니다. 펜도. 예. 이 7월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연초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데, 지구상에 한번 발행된 화폐는 지구 바깥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이슈만 있었던 거죠. 그 코로나 시국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각국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테이퍼링을 심하게 한다는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 돈값, 금리 정책만으로 지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모든 자산 가격은 화폐로 측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실물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거고, 공급이. 예. 돈은 얼마든지 많이 풀어놓은 돈이 이제 위기 국면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상반기 돌아보면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었고요. 일본 시장이 좋았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좋았고, 유럽도 괜찮았고, 제일 이제 부진한 쪽은 중화권 증시가 제일 안 좋았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인도나 이런 데가 슬로하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막 위기가 왔다 그러고 막 이럴 때 낮아진 가격도 꼭 보셔야 되고, 그걸 막 위기가 왔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녹아가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이제 사야 되는 때죠. 사야 되는 때고, 지금도 보면 증시 내에서 차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변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덥석 차트를 보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뉴스,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는 뉴스를 가지고 주식을 자꾸 덥석 사면 손해를 보고요. 맞아요. 네, 세상 변화에 맞는 주식을 사면 원래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증시가 생긴 이래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우리 공매도 세력을 이기는 거, 그건 처음인 것 같아서, 그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요즘 막 주가를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냥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력이라 할 것도 없고, 그거 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패밀리 하우스들 이래가지고 주식을 겁줘서 빼들고, 그럼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겁먹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원래 지금 끝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러한 거에 조금이라도 제가 일조를 했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일조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어쨌든 쇼커버를 하면 우리 국민이 돈 벌고 그들은 돈 잃는 거잖아요. 예? 너무나 진짜 보람찬 일이고, 우리가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도 참 훌륭한 외화지만, 우리가 금융 공격을 안 했음으로 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많은 이익이 우리가 진짜 금융을 통해서 국부가 유출됐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과거가 그랬죠, 사실. 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마디 정도라도 끊어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님,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IT 섹터예요. 이거 조만간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IT 섹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IT 섹터는 경기 민감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초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업 가치, 제조업을 또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IT 섹터는 그 가치 이하로 폭락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만전자, 삼성전자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얘기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만전자 이렇게 푹 빠졌어요. 푹 빠졌다가 지금 이제 7만전자 돼 있잖아요. 네. 아마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말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7만 원이면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치면 3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350만 원이면 그냥 돈을 해마다 영업이익을 한 10조 이상 내던 때에 그때 주가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솔직히 깨놓고 짜들이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또 막 그렇게 험하게 내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엄청나게 메인 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화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내려갈 것 같지도 예. 않고 그래서 그냥 현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르려면 이미 하반기에 가격이 좋아진다는 거를 반영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새로 또 스토리를 입히는 게 챗 GTP가 몰고 온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에 들어가는 HBM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아직 HBM은 전체 메모리 시장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익에 많이 기여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냉전 체제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규제들이 이 섹터 내에서 계속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7만 원대면 이렇게 크게 싸 보이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반기에 정말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거나 재고가 소진돼서 재고가 먼저 소진되는 게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네. 디램 가격이 올라가거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물론 큰 스윙 팩터긴 한데 거기 IM 사업부라고 핸드폰 하는 데가 예.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쪽은 앞으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구글도 폰을 만든다 그러고 지금 상반기에 그런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체 사업부 중에서 어떤 앞으로 커질 부분들은 HBM은 지금 조그만하지만 그건 커질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은 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생각만큼 드라마틱하게 못 돌아선 이유는 중국의 부진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거기서 소비를 하는 시장이니까 그쪽이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살 건 아닌 것 같고 급하게 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숫자를 보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통상 과거에 네.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사면 네.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좀 따라 사고 하는 것들도 솔직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요새 보니까 이 투자금이 이제 2차 전지 분야, 2차 전지 섹터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또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당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2차 전지로 모였다기보다는 예. 저는 우리 증시가 원래 개인 투자가분들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 같으면 증권사 레포트, 그다음에 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이런 거를 추종해서 매매하시던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또 현명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식을 장기적으로 쳐다보는 눈들이 예. 우리 상반기 내내 제법 많이 길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레포트 보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쪽이 없으시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변화가 초래한 새로운 정보의 유통 경로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었다면, 예. 이런 어떤 투자 문화의 변화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사도 개인들이 안 따라 사고, 네. 뭐 좀 이따가 2차 전지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증시가 생긴 이래 어떤 그 증시 내의 가격 결정 기능, 그리고 주식을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자, 2차 전지 섹터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이러다가 조만간 시총으로 IT 섹터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또 포스코도 제가 보니까 이제는 뭐 2차 전지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2차 전지 섹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네. 우리 저 촬영하는 날짜가 우리 투자가분들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섹터 시총이 한 430조 정도 돼요. 네. 대략 about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건 내린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거는 숏으로 돈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배 올랐으니까 10배 넘은 것도 있고요. 거기 숏 하신 분들 파산이에요. 거의 파산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숏한 단가보다가 배 이상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원금이 다 소진되는 거죠. 만약에 그 한 종목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 하여튼 다 더하면 제가 지금 더하고 있는 거는 그 LG그룹, LG화학이랑, LG화학이 양극재를 100만 톤 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가 몇 개 더 있죠. LNF 뭐 이렇게 있고, 또 코스모신수도 있고, 그 관련되는 걸 다 더하기를 하면요, 스몰캡까지 다 더하면 한 430조 정도 돼요. 예.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냐 하면은 보통 주가 420조든가 그 정도예요. 7만 원 잡았을 때. 우선주가 또 한 30조든가 40조 있으니까 삼성전자 시총이 470조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86조, 뭐 90조 원짜리, 80조, 그 왔다 갔다 해요. 85조 잡으면 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IT 말고 반도체 섹터만 해도 시가총액이 550조, 570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430조, 뭐 402조 그 언저리니까 아직까지는 가령 2차 전지 섹터의 수주 잔고가 지금 1,200조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작년에는 경기가 괜찮았잖아요. 예. 지금 뭐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더니까 그 해에 1,198억 불인가 그렇게 수출했어요. 예. 그런데 2차 전지 지금 수주 잔고가 1,100조니까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1조 달러. 대략 1조 달러. 대략 1조 달러.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해마다 잘라서 나가는 금액은 좀 다르겠지요. 그죠? 그러더라도 저는 뭐 아주 가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가령 이제 숏 커버링이 들어오고 막 이런 데는 뭐 자기들이 괜히 오만짓 해가지고. 근데 그런 회사도 또 펀더멘털을 따져보면 뭐 또. 네, 그렇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은 네네.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자동차가 3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당 3천만 원 잡고 그냥 연간 판매 대수를 1억대 이렇게 잡으면 3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배터리 원가가 40%니까 그러면 1.2조 달러가 매년마다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기차로 완전 전환했을 때 완전 전환했을 때 기준이 지금. 그러면 그게 뭐 2035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를 보면 전 좀 땡겨지면 땡겨졌지 뒤로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1.2조 달러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중에 자동차만요.
배터리인데 요거 중에 양극재 비중이 또 한 4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14, 428, 4,800억 달러가 양극재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15%를 점유한다 그러면 10%가 480억 달러니까 542 거의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7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70조인가요? 이것도 곱하기를 더 해. 요새 환율로 따지면 거의 80조 다 되죠. 네, 8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완전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40만 네이버, 50만 네이버 그럴 때 그때 잘못 사신 분은 영원히 기다려도 그 가격이 안 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지금 순매수를 포스코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어제는 뭐 9천억을 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 데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또. 이게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게 뭐 중간중간 조정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뭐. 그렇죠. 예. 길게 보면.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막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꺼번에 몰려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한꺼번에 가다 보면 비싸게 사게 되니까. 그리고 공매도를 우리가 때려잡는 방법은 그들을 싸게 팔게 만드는 거예요. 평균 공매도 단가를 낮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곱하기 뭐 2가 되든 각 이제 공매도 하는 하우스마다 어떤 내부 그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매도한 단가에 50% 넘어가면 커버한다. 우리는 100% 넘어가면 이제 올인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커버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때려잡고 공매도 하는 분들하고 이게 전쟁터에서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을 싸게 팔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값이 빨리 올라가도 참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즐겁기는 즐겁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은 새로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몇 년 뒤 되면 올라갈 거라면 좀 한 푼에도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분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그냥 막 달려버리니까. 네.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 오늘 보니까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엔터 섹터가 이 연초 이후로는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뭐 기관 투자가 분들 중에도 또 외국인 투자가 분 중에도 삼성전자 사야 되는 수급도 있을 거고 이제 섹터 내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또 일정 부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일부 이제 그 급조서 이제 혼내주려고 하는 공매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 공매도 이런 쪽이 좀 눌러놓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말할 수 없이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봐야 미국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 점유비가 4%도 안 돼요. 그런데 가령 뭐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반기 판매되는 음반 중에 절반 이상을 어떤 우리나라 회사 소속이 하고 어떤 회사에 그 막 아주 그 참 정말 예쁜 그룹들이 스포티파이에 그 전 곡이 다 탑10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또 뭐 그 인덱스 들어간다는 회사 JYP는 오늘 10% 13%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위가 열려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잖아요. 이게 적정가가 얼마일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이 음악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K-팝의 어떤 그룹의 가수의 엔터테이너의 그걸 많이 사버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요. 함부로 팔면 큰일 나. 나중에 반드시 더 비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 되는 그 꼴을 당하게 되죠.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좋아하는
5가지 변화 중에 여기는 진짜 문화의 변화, 그게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잘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좀 쉽게 안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변합니다. 직진성이 좀 있는 거죠. 계속. 네, 최소한 오랫동안 몇 년은 가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서방 진영에 우리가 여기 제일 그러니까 북방 세력하고 여기 있는 경계죠. 경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민족성이 이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아주 많이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발달된 그런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 우리는 또 쌀을 주식으로 했으니까 생각하는 게 평화롭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를 들어보면 옛날같이 뭐 한서린 노래 그다음에 사랑 타령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살아가자 서로 쓰담쓰담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인류 공동의 가치 이런 걸 노래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유진스의 뮤직비디오 쿨 위드 유인가 뭐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가수분이 흑인하고 이제 버스를 나란히 타고 가기도 하고 흑인하고 이런저런 그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마주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랑도 맞닿아 있어서 저는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쪽을 단순히 뭐 주식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가치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주 좋게 봐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수주 산업이라 이제 수주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뭐 이것도 연초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방문하신 우리 윤 대통령 방문 때 혹시나 계약이 될까 싶어서 주가를 막 일시적으로 솟구치게 했다가 조금 눌림목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 아마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폴란드에서 이제 수출 금융을 해서 우리가 팔아야 된다면 우리 수출입 은행에 자본금을 더 증자해야 된대요. 근데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 증자는 국회 의결 사항이에요. 예. 그 국회 의결 사항이면은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서 사인을 못하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얼핏 뉴스에 보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또 한국에 급거 온다고 그런 뉴스도 본 것 같고 그다음 또 어제 밤사이에는 또 벨라루스가 뭐 폴란드를 침공할지 모른다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세계 시절이 끝났잖아요. 끝났고 이걸 되돌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은 잘한다니까요. 가성비 좋고 납기 잘 맞추고 기술이 있고 싸고 그리고 또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또 이렇게 방산이라는 게 한번 팔리고 나면요 그 뒤에 MRO라 그러죠. 그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매출이 꾸준히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아직까지 많이 몰려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섹터인데 요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좀 세계적인 흐름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보니까 여전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아직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본 게 이것도 이제 기술 변화랑 관련이 있고 문화의 변화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기술 변화는 챗GPT. 예. 그다음에 또 구글이 우리 검색 시장을 또 가파르게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러죠? 음악 시장, 플랫폼 음악 시장에 지금 멜론 카카오 자회사인 멜론 있잖아요. 예. 그 멜론보다가 유튜브 뮤직이 더 많이 플레이되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람들이 그걸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검색이 더 많이 가파르게 지금 검색 시장을 침투해 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또 가장 큰 게 그 챗GPT가 초래한 그 언어 모델에 기반한 그 자동 응답 시스템, 그 AI라고 그러죠. 이제 그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네이버도 뭐, 하이퍼 클로버인가? 그걸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그분들이 하시겠다는 게 신문에 자세히 보도된 게 있어서 제가 주밀하게 봤는데, 한국어만 하시겠대요. 근데 이게, 영어는 어차피 경쟁이 되게 힘드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긴 아, 한데. 근데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볼 때 어떻게 한국에 관련된 것만 지식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가령 브라질 축구 대표팀, 뭐, 감독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브라질에 가서 스페인어로 그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을 검색해가지고 여기로 끌고 와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 구글의 바드나 챗GPT나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네이버에서 물으면 그건 바드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챗GPT를 잘 하려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거의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온 컴퓨터 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전공한 그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 이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어만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컴퓨팅 능력인데 이거는 메모리 양, GPU 양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돈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시던데요. 제가 얼핏 그 애널리스트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500억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막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으로도 PEG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PER을 30배 정도 받고 계시는데 원래 어닝 그로스가 30% 나오냐 하면 안 나오거든요. 20%도 안 나와요. 1분기가 인라인 했는데 그거는 회계 기간을 감가상각 기간을 4년짜리를 5년짜리로 바꿨어요. 거기서 나온 그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도 회계 그 감가상각 기간을 바꾼 만큼은 이익이 그만큼 더 는 걸로 영업이익은 비춰지겠지요. 물론 에비타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내릴 수 있어. 사시는 분들이 네. 아마 차트 가장 보고 큰 사시는 동기가 거예요. 차트 보고 많이 내렸다. 그것도 있고 계속 애널리스트 페이퍼에는 바이라 그러시잖아요. 계속 바이라 그래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페이퍼에도 네이버를 세일하는 레포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한 분기 안 좋으면 이제 항상 그러죠. 다음 분기 좋아하신다고. 거기 막 스토리가 잔뜩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잘하신 게 쇼핑이죠. 전자상거래. 예. 근데 전자상거래는 쿠팡이 무지 잘해요. 그 둘이 서로 양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전통 유통을 하던 이마트 하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사세가 기우니까 이쪽으로 더 들어오려고 그러고 거기는 하여튼 전자상거래 쪽은 치고받을 일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섹터라 또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냥 조금 뭐 그렇게 썩 여기서부터 좋아지려면 어닝 그로스가 해마다 30%씩 나와야 해마다 늘어나는 이익만큼 멀티플로 셈했을 때 해마다 10%라도 오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예. 어떤 기업이 성장에 한계에 부딪히면 그다음 뭘 하시냐면 M&A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잘 보시다가 저 기업이 스스로 창조하지 않고 덥석덥석 어디 가서 M&A를 자꾸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아저씨들이 조금 이상하다. 약간 벅차구나 이렇게. 네네. 본업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스스로 뭘 자꾸 창조해야 작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목에 차면 자꾸 어디 가서 사와요. 원래도 두 개나 사왔죠. 재작년에도 뭘 샀고. 대표님 요새 네. 조선은 뭐 주가도 상당히 양호하고 한 것 같은데 이 분야는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이익이 정말 뭐 예상하는 것처럼 날렸는지 이건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저런 이슈가 있죠. 이제 수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섹터에 대우조선해양이 20몇 년 만에 주인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공기업처럼 있다가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로 바뀐 하나오션으로 거죠. 바뀌었죠. 예, 하나오션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0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의 현대조선, 현대중업 거기도 한 12조, 13조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수주가 뭐 가파르게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러우 전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아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이 가스를 이제 배로 실어 와야 될 그럴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도 수요가 좀 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 나온 얘기인데 모든 선박의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2050년까지.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고 자율협약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선박의 연령이 선령이라고 그러죠. 몇 년간 배를 운행할 수 있냐고. 보통 제가 저번에 배웠을 때 한 30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선박 수주가 늘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선박 연령이 30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2050년이면 지금부터 27년 남았잖아요. 예. 그건 좀 어거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상반기까지 나쁜 예전에 그 배값이 안 좋을 때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수주했던 것들이 다 나가고 이제 조금 비싸게 수주했던 것들이 하반기부터 출하가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봐야 안다예요. 나중에 까봐야. 예, 까봐야 안다. 왜 그러냐면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2007년, 8년 그때 피크 때 신조성과 수준 거기도 지금 안 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고 후판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진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자신 있게 이거 막 이번에 랠리입니다. 뭐 한번 갑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하도 당해서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에 결산할 때 네, 그때 남아야 정말 남는 거다. 네, 그렇죠. 이거는 좀 투자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도 공매도가 극렬하게 나오는 중이고요. 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공매도도 지금 항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또 그 공매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나 IB나 이런 쪽에서 나쁜 레포트를 제법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만 덜커덕 듣고 진짜 싼값에 공매도를 많이 누적을 한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공매도 세력의 잘못된 거예요.